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오는 15일 사실상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오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형량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는 공개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윤상현 의원인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당연히 이재명은 이 두 개 혐의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의 다른 재판에 비해 유무죄를 가장 치열하게 다퉈볼 만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기억을 입증,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요.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구청장 선거라던가 소규모의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사안을 더 엄중히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유죄가 나올 경우에 초미의 관심사는 당연히 형량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받고, 자,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 이런 것이겠고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집회와 무죄 탄원 서명 운동,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한 사법부 달래기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긴급 대책 회의를 예고하는 등의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방탄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1심 판결의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할 방침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게 내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1심 형량에 대해 국민의힘 친윤계와 친한계가 엇갈린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은 이재명이 의원직 상실형, 즉 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반면, 친한계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이재명을 살려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차라리 무죄라고 하라며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이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해 놓은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저는 벌금 80만 원이 될 것 같다, 벌금 80만 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 즉 의원직 상실형 확정 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 자금 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대표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하냐라고 받아쳤는데요. 신 부총장은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를 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나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 반대의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라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를 외치라고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여기에 친한계인 박정은 의원도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며 신 부총장의 발언을 거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친한이니 친윤이니 뭐 이런 계파 문제를 떠나서 윤상현 의원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자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니 당장 야권 지지 성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 뭐라고 댓글을 달고 있냐. 지들 스스로가 별거 아닌 걸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자백하는군.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리적인 요소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이재명 재판에 작용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고요. 또 친한계의 경우에도 뭐 어떤 대단한 피해의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또 오버해가지고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 이재명을 살려준다고 해석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 사실의 중대함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파하면서 담당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게 급선무이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판사가 벌금 80만 원을 때릴 것이다. 여당 중진 의원이 먼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은 다른 사건에 비해 보다 엄격한 선고가 나오는 편이죠. 심지어 정치인이 고사를 지내는 현장에서 돼지머리에 단돈 5만 원을 꼽은 것도 기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재명은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당시 대선 당시 가장 큰 논란으로 대두됐던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나는 관련 없다. 이런 것을 피력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백현동과 관련한 논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면피용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자, 아마 이재명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같은 그런 보통의 선거도 아니고 온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라는 직책의 무게를 감안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려도 모자랄 판국에 판사가 쫄아서 벌금 80만 원에 그칠 것이다. 라디오에 나와서 한가롭게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또 이걸 가지고 계파 갈등의 소재로 삼고 있으니 자,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